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장단기 국채금리가 10여 년 만에 역전되면서였는데요. 나스닥이 2.5% 빠져서 팽 등 기술 업종이 가장 크게 부진했습니다. 지난주 세계 경제 풍향계로 불리는 페덱스가 악화된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국채 수익률 역전까지 현실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후 처음이라 연준의 금년 금리 인하 전망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6%가량 하락해 배럴당 59달러 4센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근 60달러 부근에서 고점 부담을 받으면서 소폭의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수요에 대한 압박도 받았습니다.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브렉시트를 인질 삼아서 영국 강요들이 메이 총리의 사퇴 권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가 사퇴할 시 합의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브렉시트는 5월 22일까지 단기적으로 연기가 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입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1시간 동안 저희가 부족한 시간 따로 인터넷으로 그리고 다시 보기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항시 답변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서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치셔도 다시 보기 컨텐츠 그리고 Q&A 섹션에 저희가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저희는 주말 동안 쉬었지만 뉴욕 증시는 아주 큰 고비를 겪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경기 침체 공포가 증시를 뒤덮었습니다. 과연 이 공포, 아래 공포, 침체 공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단기 국채금리가 12년 만에,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주로 이 장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고 단기금리가 높은데 이게 역전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 기점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기술 업종 나스닥 크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5%가량 하락하면서 블루칩 지수죠. 팽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 S&P 500 지수도 1.5%에서 1.7%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이 아래 공포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특징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급등한 종목, 급등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네시스 파마 30% 넘게 올랐는데요. 혈액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개발사입니다. 투자 리서치 그리고 자문사 에디슨사가 요 억제제에 대해서 임상 1상과 2상 연구 중에 치료제 함량을 높이는 과정 중에 있다. 요 임상의 업데이트를 6월에 유럽 혈액학회에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희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30% 넘게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CCA 인더스트리즈입니다. 2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미백 치약, 면도제, 네일 케어, 건강, 미용 등에 관한 일반 의약품 그리고 보조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26%가량 오르면서 1달러 65센트에 거래 마쳤고요. 마지막으로는 DPW 홀딩스입니다. 25% 똑같은 상승폭을 보였고요. 76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인명구조 서비스 그리고 우주항공, 의료 부문에 있어서 전문화된 전력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특별한 이유 없었습니다. 2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일요일 날 장이 열려서 우리나라 증시와 뉴욕 증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이 중동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다울 지수가 0.7% 그리고 우리나라와 뉴욕 증시와 가장 큰 연계성이 있는 이스라엘 지수가 1.2% 빠졌습니다. 요거를 바로미터 삼아서 볼 때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닥도 오늘 어려운 시장이 예상되는 게 유력하고요.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타다울 지수가 0.7% 그리고 이스라엘 지수가 1.2%가량 약세권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이 풋콜레이션 함께 MSCI 한국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우리나라 증시의 가교 역할을 하는 MSCI 한국지수인데요. 지난주 한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8천억 원 대량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량 매수세는 대부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몰려 있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중소형 지수는 중소형 업종은 대부분 매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은 MSCI 한국지수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오히려 뉴욕 증시보다 더 큰 폭으로 밀렸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FTS의 한국 지수는 더 크게 밀려났습니다. 3% 가까이 하락하면서 21달러 1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풋콜레이시와 함께 살펴봅니다. 8거래일 연속 홀이 우세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밀리면서 3월까지의 고점이 청산이 되고 시장이 아래쪽으로 밑으로 밀려날 것이다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파생 시장에서는 일단은 하방 포지션을 확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홀 시장이 아직은 홀장이 8거래일 연속 우세한 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을 살펴봅니다. 유럽 앵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3월 시장은 그야말로 퐁당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동안의 상승을 접고 뉴욕 증시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주 좀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지난주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으로 장 초반을 주 초반을 출발하나 했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면서 약세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금요일장의 마감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7%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시장에 가장 큰 공포로 작용하면서 약세를 이끌었는데요. 은행주들의 하락세가 특히나 눈에 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날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주었었던 기술주들 역시도 크게 하락하면서 모두 1% 이상의 하락세에 나스닥 지수도 2.5%의 지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럽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의 약세에 이어서 유럽에서는 이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유로 스톡스 지수가 1.8% 이상의 하락률 기록했고요. 독일이 1.6%, 프랑스, 영국은 2%대 급락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되돌리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금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가 51.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더 고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브렉시트의 일단 소폭의 이런 조금은 불확실성을 해소했지만 이 메이 총리의 사퇴 권고안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점입 가경입니다. 영국의 상황이 좋지 않게 이어지면서 일단은 공은 EU 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브렉시트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 경기 침체의 공포에 직격탄을 맞았다면 아시아 증시 금요일장에는 순조롭게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이틀째 순매수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이 상승폭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상승폭 대부분 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2186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본도 0.09%, 중국과 중화권 증시가 특히나 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 18일에 열리게 되는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부분도 역시 좀 기대감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흥국 증시 함께 확인하시죠. 3월 들어서는 일단 인도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좀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인도 증시의 상승세가 특히나 눈에 띄는데 9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한 겁니다. 금요일장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5% 정도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인도 증시 마무리했고요. 베트남 증시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소폭의 강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동 지수 함께 보시죠. 역시 유럽과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시가 자주 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1% 이상 그리고 약보합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와 흐름 함께 보시죠.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약세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소폭 좀 강세로 돌아서는 흐름입니다. 96.55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원 1,130원대까지 일단은 올라선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중 내내 좀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장 마감으로 가면서 일단은 강세권으로 돌아섰고요. 달러 엔 109엔 그리고 유로 달러는 1.1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틀째 하락세입니다. 지난주 20일에 일단은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는 조금 약세권에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경기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런 상승이 더욱더는 이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59달러대 WTI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가 보셨는데요. 원자재 시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시장은 올랐습니다. 0.4% 강세 기록하면서 1,300달러대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뉴욕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주목했는지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